우리 지난번에 박사님 그 깔따구 얘기 좀 하셨잖아요. 예, 깔따구.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 같아서 저희가 했는데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인천의 깔따구와 다른 지역의 유충은 좀 상황이 좀 다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좀 이건 뭐 제 얘기가 아니고 조사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. 인천의 깔따구는 그 정수 시설 주변에 좀 문제가 있어서 그 깔따구가 저 활성탄 주변에서 발생이 됐다고 한다면, 다른 지역 거는 정수장 주변의 문제가 아니고 그 물을 받는 가정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아니면 깔따구가 아닌 건 새로운 또 다른 뭐 곤충이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분류가 좀 해보니까 다릅니다. 달라서 인천의 깔따구 사태는 어떻게 보면 인천만의 사태일 수 있거든요. 지금요. 물론 이번 기회에 전국적으로 어떤 유충에 대한 조사나 검사는 이루어졌지만 분명히 좀 다른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. 이 수돗물 공급이라든지 이런 과정이 이게 중앙정부 역할입니까? 어떻게 되어 있는 건가요? 아니 뭐 전체적인 물 관리에 대한 책임은 네네. 환경부가 있지만 예. 상수도의 그 뭐 제조 공급에 관한 거는 이제 자치단체가 광역자치단체가 이제 1차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죠. 그러니까 중앙정부에다가 책임을 다 떠넘기긴 좀 어려울 겁니다. 어렵죠. 네. 근데 이제 이 건 관련해서 박남춘 인천시장이 다른 거는 얘기를 하는데 이제 우리 대시민사과는 안 하고 계세요. 안 했습니다. 근데 이제 반면에 정세균 국무총리가 어제 부평 정수장에 와서 지역구 의원들과 같이 대국민 사과를 하셨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게 물 관리는 이게 중앙정부의 고용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한 거거든요. 이 정부가 들어오면서 정부 조직 개편안을 통해서 그전에는 물에 관한 한 국토부하고 환경부로 이제 이원화되어 있던 거를 이제 환경부 쪽으로 이렇게 다 일원화 시켰죠. 예. 그전 같으면 이제 뭐 수자원 보호나 뭐 관리 업무 책임은 이제 댐을 건설하고 유지하던 이제 그 국토부가 했었는데, 예. 근데 그거를 환경부로 다 일원화 시킨다는 명목으로 갔기 때문에 어찌 됐건 그 수자원 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책임에 대한 거를 이 정부가 조금 더 의미 있게 보고 했던 건 맞아요. 예. 이제 그거하고 이제 그 일선의 광역자치단체에서 진행하는 상수도의 그 제조 유통에 관한 공급에 관한 게 얼마나 이게 유기적인지 모르지만 1차적으로 그 정수장에서 물을 만들고 정수장 관리하고 그걸 안정적으로 그 개별 소비자의 집까지 공급하는 책임은 시나 도에 있는 거고요.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으면 그 시나 도에서 그 과정에 대한 거를 좀 밝히고, 그것이 설령 약간 좀 본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최선은 다했는데 불가피하게 불가항력적으로 생긴 일이라 할지라도 제일 큰 게 소비자의 불안감을 해소시키지 못한, 물론 그 부분은 분명히 있거든요. 그걸 뭐 죄라고까지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는 게 맞죠. 그렇죠. 그리고 이게 아니 이거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진 않았지만 뭐 깔따구가 무슨 뭐 몸에 들어갔다 무슨 큰 질병을 일으키거나 뭐 이건 아니다라고 우길 수도 없는 거고, 어찌됐건 먹는 물, 안전한 물을 공급하겠다라고 다 모든 시도가 약속을 하고 있었으면 먹어서 죽진 않지만 무슨 탈이 난 건 아니지만 그 이상한 물이 들어온 거가 우리 집 수도에서 나왔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당사자는 1차적인 직접적인 정신적인 피해를 입은 거고, 그걸 바라보는 나머지 시민들도 불안감이라든지 약간 두려움 같은 2차적인 간접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인정하고 사실관계를 밝히고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보장하는 게 행정의 기본적인 거죠. 그렇죠. 일이 벌어졌는데 누가 잘못했는지 얘기 안 하고 뭐가 잘못했는지 얘기 안 하고 앞으로 다시는 어떻게 해서 앞으로 다시 이런 일 없게 할 거다라고 얘기하지 않고서 어떻게 믿어달라 그래? 그건 소통이 아닌 거죠. 그러니까 지금 그 인천 그 수돗물에 유충 발견됐다고 해서 확인되는 것이 지금 250건이 넘습니다. 다른 지역하고는 제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말씀드렸죠. 그런데도 왜 박 시장이 그분 생각을 우리가 읽을 수는 없지만 왜 사과를 안 하고 있다고 보세요? 뭐 제가 무슨 관심법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. 근데 아마 이제 뭐 이렇게 그 본인 그러니까 행정 책임자는 그 포괄적인 책임이 있는 거예요, 사실은. 대통령이 그 말단 공무원이 한 잘못까지도 다 내 잘못이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. 왜냐하면 대한민국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행정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에 대해서 궁극적인 책임은
대통령이 져야 되는 거거든. 네, 네. 그게 뭐 정치적이든 사회적이든 뭐 법률적이든 상관없이. 그럼 적어도 시에서 벌어진 일이든 시장이 어찌됐건 이건 일이라는 게 뭐 내가 직접 정수장 가서 물을 거르고 물을 공급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더라도 예. 상수도 본부에 대한 관리, 그다음 상수도 본부 직원들에 대한 인사 권한이 시장에게 있는데 그들이 한 과실이든 고의적인 범죄이든 네. 우발적인 과실이든 이런 것들이 있어 어쨌든 그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차라리 시장이 책임을 지는 게 더 떳떳해요. 아, 상수도 본부장이나 실무자가 책임을 인정하면 그 사람은 처벌을 받아야 될 수도 있다고. 징계를 받거나. 그렇죠. 근데 시장은 약간 상징적인 책임이기 때문에 네, 네. 오히려 그 넓은 도량으로 아래 사람들의 잘못을 자기가 이렇게 떠안고 대신 사과하면서 이 사후 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현실감 있게 내세우면 그 오히려 밑에 직원들을 보호하기도 하면서 자기 책임에 대해서 다 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. 근데 이건 무슨 밑에 사람을 엄하게 징계해서 일벌백계를 삼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렇다고 뭐 처벌이나 징계와 상관없이 그 과정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알고 있는데 말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네. 그다음에 앞으로 일이 안 생기도록 어떤 대책을 세우겠다라는 거에 대한 것도 나오지도 않고 지금 한여름이에요. 예. 물의 수요가 많은 때인데 이게 사실은 예민한 사람들은 자기 집에서 뭐 마시는 거는 물론이고 샤워도 하기가 두렵죠. 불안하다, 기분 그렇죠. 나쁘다, 뭐 예. 이런 상황이면은 그런 피해는 사실은 우리가 뭐 교통사고에서 뭐 차량이 얼마나 찌그러져서 그 수리비가 얼마나 나온다 이런 거로 계산하기 어려운 약간 계량하기 어려운 정신적 피해 같은 것도 있거든요. 예. 그거는 뭐 일단 뭐 저 너무 우습지도 않게 뭐 돈으로 보상하겠다가 덤비는다기보다는 그런 식의 정치적 행위를 통해서 보상을 하는 게 맞는 거예요. 예. 내가 그러니까 이러해서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잘못해서 과실이 있어서 이런 일이 벌어졌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제가 잘 관리하지 못한 제 책임이니까 저를 엄히 꾸짖어 주시고 앞으로 이렇게 절차를 통해서 네.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보증하겠습니다. 그런 점에서 이번에 넓은 이해를 부탁드리고 뭐 이런 식으로 가면 사람들이 그거를 뭐 그래도 안 돼 뭐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거든요. 그렇죠. 예. 그러니까 그런 게 오히려 빠른 시간 안에 이루어지면 신뢰를 찾는데 제일 중요한 겁니다. 다시 얘기하지만 이 큰 나라든 작은 나라든 사실은 인천시가 300만이라서 어지간한 데 가면 나라 규모일 수도 있어요. 그렇죠. 예. 근데 뭐 옛날에 또 공자님 말씀하면 국방이나 경제보다 중요한 게 신뢰를 잃는 거라고 그랬잖아요. 나라가 무너지는 가장 중요한 거는 국민의 신뢰가 네. 그 잃는 게 가장 무서운 거다. 무신분립이라고 그랬잖아요. 네. 국민의 신뢰를 잃은 국가는 존속하기 어렵다. 네, 네. 뭐 그런 점에서 오히려 좀 적극적이고 솔직한 자세로 그 사실관계를 밝히고 어떤 책임에 대해서 사과하는 것도 이 필요하지 않나 문제를 싶습니다. 예, 제가 이렇게 강조한 이유는 이런 그 지각처신이 이번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네. 예, 지난번에 이게 인천시 민원 들어오고 나서 이제 그 난리가 났잖아요. 깔따구가 돌아다니는데 미치는 거죠 여름철에. 그러니까 대책회의가 열렸는데 시장은 그 대책회 참석이 5일이 지난 14일에 처음 들어갔다고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여기서도 5일이나 지난 다음에 참석을 했다고 이제 언론들 보도고요. 이 언론 보도 말고도 이제 그 우리가 팩트가 지난해 붉은 수돗물 사태, 우리 또 서구를 유명하게 만들었잖아요. 그 인천 서구를 유명하게 만든 수돗물 사태 때도 시장이 공식적으로 사과한 거는 19일 지난 이후였어요. 그 전에 먹어도 된다고 그랬거든요. 이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이렇게 그 지각처신을 하면서 더 말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. 이런 것도 있어요. 그러니까 저 시장은 시청의 최고 책임자, 의사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네. 그 시 직원들하고 그 호흡이 중요한 것도 맞아요. 네. 시 직원들을 신뢰하는 것도 맞고 그게 안 되면 한 팀이 돼서 일을 못 하니까 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장을 임명하지 않고 선출하는 거는 예. 그 시청 직원들의 대장으로서 역할을 하지 말고 반대로 시민들의 여망과 희망을 그 시 조직에 다른 시각으로 집어넣는 역할까지 약간 이중적인 역할이 있는 거라죠. 예. 나쁘지 않은 의미로 약간 그 무슨 저 아수라 백작 같은 역할인 거예요. 예. 야누스의 얼굴처럼 그 나쁜 의미는 아니고 네, 그러면 네. 이중적 그 존재의 의미가 있다 이제 존재 이유가 있다는 거죠. 예. 그래서 보면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 이 건이 주는 의미가 뭔지를 알았어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직원들이 이러이러한 과정이고 이렇게 진행된 거기 때문에 이런 점을 이해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를 하더라도 그거를 그 직원들을 질책하지 않더라도 이 문제가 갖는 휘발성이나 잠재력에 대해서 네. 시민의 관점에서 보고 본인이 그
시 직원들하고는 좀 다르게 접근하고 행동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. 예를 들어서 예. 작년에 그 붉은 수돗물 사태도 그렇고 이번에 그 저 깔따구 유충 발견 사태도 그렇고 이 문제가 사실은 그 행정 그 저 물 관리의 프로세스로 보면은 네. 아주 크지 않은 과실일 수도 있고 아주 사소한 실수가 낳은 문제일 수도 있어요. 네, 네. 하지만 그걸 가지고 해당 직원들을 엄히 문책하거나 징계하지 않더라도 네. 물에서 뭐 적색 무슨 성분이 나오고 무슨 뭐 이제는 아직 무슨 유충도 나오고 했으면은 이게 시민들한테 얼마나 불안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렇죠. 알아야죠. 그런 예. 정무적 판단이 있어야 되는 거지. 네, 네. 정치적 감각이 있어야 되는 거고. 그랬으면은 이렇게 안 했을 거예요. 그러면 당장이라도 뭔가 예를 들어서 휴어라도 할 수 있어야지. 예. 뭐 이렇게 공개적으로 뭐 현장을 방문한다든지 해당 직원을 공개적으로 질책한다든지 뭐 나와서 한밤중에 무슨 뭐 기자회견 한다든지 그 전에 우리 메르스 사태 때 박원순 시장이 한밤중에 그냥 뭐 그 기자회견을 그래요, 자청해가지고 뭐 해서 뭐 그건 역시 그 사안 자체에 대해서 뭐 그때 삼성병원 의사가 무슨 재건축 총회 참석한 것 때문에 그리고 막 그 참석했던 1,500명을 전부 무슨 뭐 검절을 해야 된다고 뭐 했던 그런 건데 이제 너무 호들갑 떨었다라고 보는 일부의 시각도 있었지만 대체로 보면 시장의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중요한 시민에게 중요한 사안은 즉시 뭔가를 진행했다라고 하는 평가가 더 우세했어요. 네, 그래서 네. 그 시점에서는 박원순 전 시장이 대선 후보 지지도 면에서 거의 1등 가고 막 그렇죠. 그랬다고. 그러니까 그런 게 그리고 이번에 예를 들어서 이재명 그 경기도지사가 똑같이 코로나 사태 때 신천지 사태 때 사실은 도지사가 무슨 뭐 저 보안관 뭐 워프도 아니고 뭐 제가 차를 하고 거기까지 가요. 근데 예. 어쨌든 그렇게 가주는 거를 사람들이 보면서 예. 아, 저 도지사는 뭔가 우리 위해서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신뢰를 줬다는 거냐. 네. 그런 것들이 사실은 현재 이재명 지사의 그 지지도에 영향을 미쳤던 건데 네. 사실 우리 인천의 박남준 시장 같은 경우는 아주 저 보이지 않게 조용조용히 소리 나지 않게 강하게 행정을 잘 처리하신지는 모르지만 어떤 경우는 시민들 앞에 본인이 나와서 그렇게 약간 어떤 경우는 약간 아까 두 분의 예를 든 것처럼 조금 좀 죄송한 표현으로 오바를 해서라도 국민의 불안감을 시민의 불안감을 좀 다독일 수 있는 액션 내지는 제스처가 좀 필요했던 거 아닌가 그런 점에서 너무 시기를 좀 놓쳤다. 그래서 이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서 파장이 너무 커져 버렸다. 예. 그래서 이제 이걸 수습하기가 그 전보다는 수습이라는 게 이제 더 이상은 저 여론에서 막 이렇게 저 시끄러운 소리가 줄어든다고 해소가 아니에요. 이건 앞으로도 계속 영향이 있을 겁니다. 그러겠죠. 인천시 행정의 신뢰 문제에 대해서 네. 전문성 문제에 대해서 아마 지속적으로 퀘스천 마크가 붙을 수 있는 사안이다. 그 관련 뭐 비슷한 얘기인데요. 그 박 시장이 집단 민원인과의 만남을 좀 이렇게 외면한다라는 그런 목소리가 있어요. 왜 그렇다고 보세요? 난 이게 보통들 이제 머리 아프죠. 집단 민원이면 거의 떼쓰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답을 만들려고 답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. 그렇지만 일단은 너무 숫자가 많으면 대개 선출직들은 만나잖아요. 근데 우리 박 시장님 유독 피하신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. 그건 뭐 피했는지 안 피했는지를 뭐 그 박 시장이나 그 측근 주변에서 신천시에서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도 좀 다를 수도 있고요. 네. 대개 네. 보면 이제 민원인들은 네. 본인들은 할 말이 많은데 네. 그걸 들어줘야 될 상대방이 뭐 시든 뭐 도든 뭐 국가든 자기들 안 만나준다고 이제 하는 경우가 있고 네. 또 반대로 또 그 보면은 그 만나도 끝이 없는 경우도 있고 예. 뭐 요즘 다 만날 수 없는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보기엔 논쟁이 있어요. 그냥 중요한 건 여기서 뭐 제가 뭐 인천시장에 대해서 뭘 얘기할 건 아니고 인천시장이 모셨던 노무현 대통령 말씀 중에 하나만 인용을 하면 그 전에 뭐 노 대통령이 뭐 계란을 맞았던가 뭐 그런 적이 있어요. 응? 저렇게 하고 나시면 국민들이 화가 좀 반쯤은 풀리지 않겠나. 난 정말 그 명언이라고 생각해요. 참 의미 있네. 정치인이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. 정치인이 제일 잘해야 되는 역할 중에 하나가 욕 먹어주는 거예요. 예. 정치인이 뭐 시장이든 대통령이든 국민들의 불만 그 다양한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 5천만이면 5천만 개의 소망과 불만이 있을 수 있는 거고 네. 인천 시민이 300만이면 300만 개의 불만과 희망이 있을 수 있어요. 어떻게 다 맞춰줘요? 그리고 맞춰주라고 하지도 않아요. 그리고 할 수도 없는 거고 대신 뭐냐 안 되는 거에 대해서 그 욕이라도 하면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. 사실 지나가는 강아지한테 욕할 수는 없잖아요. 네. 그래서 사실은 없는 자리에서는 대통령한테 욕도 하는 거고 네. 뭐 이런 거 마찬가지 시장한테도
욕할 수 있는 건데 차라리 만나주고 하면은 그 앞에서 얼굴 보고 욕하기 쉽진 않지만 얼굴 보고 욕이라도 한번 하고 나면 그 사람들이 많이 저는 풀릴 거라고 봅니다. 실제로 풀리고. 예, 그게 저는 정치인의 역할이라고 보고 그런 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제 우리 저 망남 진천 시장의 정치적 스승이기도 하고 정치로 끌어주신 분이기도 하니까 그분이 하신 말 그 말씀을 왜 하셨나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네. 싶습니다. 자, 박 시장이 집단 민원인과의 만남을 외면한다는 얘기는 일단 집단 민원인들을 제기한 분들의 의견이었습니다. 박 시장에 대한 설명은 뭐 따로 있을 수도 있겠네요. 우리 강 박사님 또 이걸 지적을 해주셔서 제가 보완 설명을 해드렸고요. 아, 제가 그 박남 시장이 이번 깔따구 사태 잘 해결해서 전국 지자체, 광역지자체당 평가가 정기적으로 있잖아요. 거기서 좀 상위권으로 좀 올라오기를. 곧 나올 거요. 이게 예. 지금 저 7월 초부터 임기가 시작했으니까. 네, 그런 바람을 제가 가지면서 이 코너를 마무리하고요. 다음은 우리가 한자성어를 좀 사자성어를 하나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.